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보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에 시선이 쏠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긴장의 고조가 두 강대국에게 손해될 게 없다는 이유에서 대립을 인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길래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입니다. 이에 안보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사력을 배치한 데서 시작돼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이른바 나토의 동진 정책이 러시아의 반발을 일으킨 방아쇠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마치 자기 세력권인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빼앗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수위가 높은 군사 행동까지 감행하며 우크라이나를 사수하려 합니다. 미국도 나름대로 유례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꺼내들며 응수하는 모습인데요. 두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의 교차로이자 흑해를 경유해 중동으로 연결되는 길목입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가 밀집해 있는 러시아 서부와 우크라이나 대부분은 이른바 동유럽 평원이라 불리는 넓은 평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평원은 그보다 더 넓은 유럽 평원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북독일, 동유럽을 거쳐 러시아 심장부까지 지리적 방해 없이 펼쳐져 있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확실한 서방편에 속하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드넓게 펼쳐진 평원지대를 서방 세계에 노출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위협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해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은 흑해 제해권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물론 러시아 해군이 흑해에서 대양으로 나아가려면 보스포러스 해협과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나마 이 경로는 러시아가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흑해의 제해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정학적 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닌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4,320만 명 정도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3배로 프랑스와 독일보다 큰 유럽 최대 영토국가입니다. 다양한 광물 자원을 지닌 원자재 부국이자 비옥한 토지에서 밀과 옥수수를 생산해 세계에 공급하는 농업 대국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군산 복합체의 전략 산업을 담당한 덕분에 철강, 항공, 우주, 조선, 핵발전 분야의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지역 패권을 지켜줄 핵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종속되면 러시아가 소련 시절처럼 패권국이 될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중동부 유럽과 구소련 지역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 질서에 큰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충돌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적 공존의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완석 한국외대 교수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격렬한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헤게모니 투쟁이지만 그 이면엔 다양한 수준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며 다분히 적대적 공존 성격을 지닌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렛대로 한 극한 대립을 인위적으로 연출함으로써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지정학적 노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은 나토에서 리더십을 다시 공고히 하고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도 자신들 나름대로 미국과 별도로 독자 노선을 추구하며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유럽에게 러시아가 안보 위협이 될수록 유럽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셈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의 방위산업체와 에너지산업체의 이득에도 맞아떨어진다는 측면을 눈여겨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사태를 통해 유럽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러시아는 천연자원을 무기로 활용할 게 분명한데요. 미러 갈등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조절하면 힘들어지는 것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과 미묘한 입장차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을 향한 불만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게는 군사력을 과시하며 과거의 강한 모습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양극 체제로 재편되는 와중에 러시아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시 존재감을 보이며 유라시아 패권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국내 정치 상황을 현 상황과 결부시키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말 열리는 중간 선거를 통해 국정 운영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국외 상황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림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다른 정치적 이미지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외교위원장을 지내기도 했고 부통령 시절에도 외교 안보 쪽에 적잖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모처럼 주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이슈를 접한 것입니다. 또 이를 계기로 낮은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도 최근 비교적 낮은 지지도를 보였는데 그가 여태껏 지지도 하락세를 극복한 효과적 방법 중 하나는 국외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피로도가 점차 누적되는 상황이라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국민들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